안녕하세요, 쭈입니다. 네, 오늘 혼자 나가서 한번 걸어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는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떠오른 게 있는데, 이게 설명하기 어려운 포인트가 좀 있긴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는 싶었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 이 단어 의미 그대로 쓰이고 있지 않다? 단어의 의미라는 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이 당연히 시대를 따라서 흔들린다고? 아니요. 시대를 따라서 흘러가면서 어떤 말인지 모르고 사용하고 있는 것들도 많지 않나.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아냐? 다들 그렇게 사는데 너는 유난이다. 다들과 세상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사회가 만만하냐? 이런 사회. 그러니까 어떠한 집단의 기준에 너가 맞추지 못하는 것이냐라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게 공격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걸 설명도 같이 해보고 싶어요. 다들 그렇게 사는데 왜 유난이냐? 제가 좀 유난 떠는 성격이라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당신이 지금 나에게 이야기한 그 다들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 다들이 뭔데요? 다들이 어떤 다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러니까 뭐야? 덤비네? 이렇게 받아들여지죠, 당연히. 그게 좀 더 흔하니까. 근데 이해는 되는데 저도 너무 궁금하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또 다음에 이어지는 대화가 그걸 꼭 말을 해야 알아? 저는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예요. 방금 다들이라는 단어를 포함해서 다들 그렇게 산다라는 말로, 이야기로 저한테 정보를 전달했으면서 그 뒤로 대답해 주는 거는 이야기를 해야 아느냐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한 사람이 이야기가 이해되지 않게 저한테, 제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해야 하냐고 물으면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거야? 뭘 하고 싶은 건가 지금? 그쵸, 답답하게 살죠. 근데 서로 답답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 의미를 좀 알고 싶어가지고 그게 궁금한 사람이어서 저가 오히려 모순적으로 답답하더라고요. 다들의 의미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말을 왜 꺼냈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 지금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라. 응? 지금 내 말을 들어라. 아니, 이건 좀 잘못되었다 생각해보고 행동을 고치거나 생각을 고쳐라. 약간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 정도는 유추는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말할 것이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라는 마음이, 사람이란 게 복합적인 사람이니까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돼도 있지만 이런 생각도 동시에 공존을 하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요 궁금해하는 쪽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뭐 하나를 이야기해서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뭔가를 전달하기도 정말 어렵다는 걸 지금 이 순간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뭔가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요가 주요 포인트인데, 이게 너무 쉽게 이야기해버리면은 제가 사회를 싫어하고 사회를 비판하는 사람으로서 보일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이것도 설명하기 어려운 게, 그렇게 남들이 나를 볼까봐 너무 걱정돼. 나 너무 불안해. 이게 아니라 제 욕심이에요. 이거는 제가 말하는 대로 정확히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거든요. 단어 사용에 정말 좀 문제가 있는 점이 있지 않나? 다들 너무 쉽게 사용되지 않나? 사회, 저의 일부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사회생활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네, 사회가 어떤 곳인 줄 아느냐? 그러니까 사회는 우리가 모여있는 이 환경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뺀 그 환경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서로 연결되어서 인간 자체가 인간들을 둘러싸게 된 이러한 어떠한 유기체적인 그런 활동들이 계속해서 굴러가고, 우리의 안전, 음식, 우리의 협동, 우리의 미래를 위한 온갖 것들이 모인 유기체, 그것이 사회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어떤 곳인지 아느냐? 결국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너는 사회를 모르고 있다. 너는 사회의 기준에서 벗어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다시 따져보면은 당신이 말하는 사회의 기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당신은 당신의 기준을 당신의 기준이라고 말하기 두렵고, 그 당신의 기준이 비판받고 비난받을 것이 정말로 두렵기 때문에 사회를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실 우리가 스스로를 드러내기 쉽지 않은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꺼내는 주제가 다들 그렇게 살아, 세상은 그렇지 않아, 사회란 어떤 것이냐.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사회고 다들이고 세상이고 존재하려면 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 이 세상에 속해져 있고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걸 아는 이유는 제가 살아있기 때문이잖아요. 너 지금 네 살아있고 네 개인주의니까 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냐, 이게 먼저 떠오르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사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거고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불편해져요. 그리고 그 불편해함이 저는 너무 이해되고 공감 가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지? 불편하게? 왜냐면 저도 이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그 속해 있는 접속 상태가 아니라 약간 로그아웃 상태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거다 보니 제가 죽으면은 이 세상은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주변에 죽는 사람이 몇 명인데 다들 이렇게 존재하고 내가 보는 세상은 무엇이냐, 이렇게 철학적인 주제로 갈 수 있는데 없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세상은 없어요. 끝나요. 끝. 현생은 끝나요. 내 세상이 아니잖아요. 세상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냐, 협동이고 화합이고, 아니죠. 내가 속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소중한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세상이고 나는 인간이라는 동물이고, 인간이라는 동물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인간은 옆에 있는 다른 인간 없이는 살아갈 수도 없고, 옆에 있는 다른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데서 행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오만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것은 거기서 다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있어야 세상이 있고 내가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그 소중함이 모여서 사회가 된다, 세상이 된다, 다들이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기준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거꾸로 되어 있다고 저는 믿겨요. 거꾸로 해요. 개인이 있으니까 다수가 더 화합할 수 있고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저는 믿는 편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다들은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되는 거잖아요. 개인을 없애야 다들이 될 수 있다. 저란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다들은 결국 개인이 모여서인데, 인격화될 수 없는 단어에 인격이 들어간다는 느낌도 저는 들었어요. 국가, 나라, 국가라는 어떠한 살아있는 실체 있는 존재가 우리 옆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개념이 이렇게 정립된 것 같이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국가는, 나라는 개인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단합, 하나된 유기체로서의 모습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제가 설명했던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쿠션을 쌓는 이유가 팩트는 팩트잖아 하면서 너무 무신경하고 무례한 대화가 안 됐으면 좋겠어서요. 존중하고 싶어서요. 존중이란 단어도 너무 변질되어 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존중이 꺼져의 의미를 많이 흡수했거든요. 날 존중에는 나는 이렇게 하니까 너는 저리 꺼져, 그냥 네 생각 없애버리고 날 그냥 가만히 둬, 단어 그대로가 아니라, 생각이 참 많죠? 성경을 보거나 경전을 보거나 여러 가지 이런 종교적인 서적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꼭 나오거든요. 왜 앞뒤가 안 맞을까? 우리 인간에게 언어라는 이 단어라는 어떠한 수단이 새로운 게 탄생을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변질되는 것 같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단어가 어느새 편질되어서 시대의 흐름을 잘못하면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일을 적발해라, 그것이 사탄일지니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마녀 사냥을 하게 된 거잖아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서로 사랑하라니까. 사랑할게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좀 잡을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랑을 조금 해보렴,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인생은 고통이다. 갑자기 후대 잘못 시대로 흘러가서 잘못된 사람 손에 그 단어가 들어가면 인생은 원래 고통이야.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내 말을 따라, 내 말을 숙여.
인간이 변질시키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시대가 흘러가면서 변질되어 가기도 하고 이 감각, 이 사랑이란 느낌과 감각을 그대로 있는 것 그대로 전달하고 싶은데 온전히 전달되기도 너무 어려우니 언어로 정확히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 그러기도 어렵고 후대에 거쳐가면서 해석이 달라지게 되면서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시대적 상황이 달라지게 되면서 그 단어의 의미는 계속해서 변질되게 그러니까 어렵고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들이 왜 여기서 반박되는 거지? 이런 상황들이 펼쳐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어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뭐 숙성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부패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진짜 늙어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새 반항아가 되어서 원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단어가 돼 있고 너무나 복합적이고 정보가 엄청나게 많은 시대다 보니까 서로 소통하기 어려워지는 오히려 어려워지는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나가지 못한 핑계로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주저리 떠들어 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절거릴 영상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